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도 수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 호텔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최근 관련 규제를 완화해갖고 이 관광 호텔을 건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후보지로 꼽히는 곳들이 바로 강남과 마포, 을지로 이런 지역들이죠. 자, 이렇게 관광 호텔을 설립하는 그런 시도가 이어진다고 해서 호텔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이 관광 호텔이 건립된다면 그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호재를 미리 선점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전략을 세워드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직접 들어드리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민을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 그리고 문자로는 02797-030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 주실 이분을 모셨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일단 한강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네. 이 서울시에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계획에 따라서 한강변에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 계획이 여기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방송 직전에 신화선 대표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뭐냐면 네. 조금 전에 제가 바로 올라오기 직전에 봤던 뉴스가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세워질 수 없다. 이런 제목을 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강변 개발 계획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해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지금 한강변이 저 강서지구부터 저 자양까지 이렇게 이제 삼자를 그리는 한강에 그 옆에 이제 예를 들자면 강서 난지 같은 데는 친환경적으로 지어지고 수변 환경으로 지어지고 국제 교류 지역으로 지어지고 이게 다 각자 다르다 보니까 네. 초고층 50층 이제 복합해서 가게 되면은 고층으로 지을 수 있으나 이제 혼자 아파트로 갔을 때는 그럴 수가 없게끔 이제 해놓은 것들인데 지금 이제 사실 땅 자체가 상업지가 아니다 보니까 복합으로 가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수혜를 입었던 어떤 아파트들이 많은데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한강변에서 이득이 많을 곳들이 용산, 여의도에서 용산 쪽하고 그 다음에 구리 자양 쪽, 이제 영동되게 국제교류로 간다 그러잖아요. 네. 한남동하고 요 정도 선일 것 같고요. 지금 친환경으로 한다던가 수변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은 보호하고 자원을 이렇게 자꾸 흐트러치지 않고 가지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일단은 다리는 낮이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같이 접근성을 좋게 만들기는 하지만 뭔가 더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모습을 잘 갖추어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그냥 어떤 힐링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네. 투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정도인데 사실은 한강변에 사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삶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본격적인 투자다 그러면은 지금 한강변 중에서도 어떤 국제 교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아주 대표적인 데가 영동대교, 청남대교 쪽에 있는 자양동이 될 겁니다. 자양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길 건너면 바로 강남인 이제 용산이 되겠죠. 이런 쪽들이 대부분 이제 좀 굉장한 수혜 지역이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한강변이 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분이 굉장히 적은데 네. 엄청난 돈을 잘못 투자하시는 수가 생깁니다. 재개발 투자처럼 재건축 투자도 그렇게 잘못 투자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제 부분별로 지난번에 여의도까지 지금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차분차분 지금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될 건데 미리미리 선점해야 되는 재개발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강변의 조망권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는 못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 지역 한강변을 따라서 보면 대규모 개발 계획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또 투자로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궁금증을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그 인천 서구에 네, 그 청라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놨는데 네, 거기 지금 앞으로 전망이 보니까 뭐 여기 정보망에 이래 보면 여러 가지가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전문가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지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화선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그 청라지구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지금 거주는 다른 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세를 놓으신 거예요, 그죠? 네. 아니, 세를 놓은 게 아니고 네. 그게 지금 이제 막 그게 2007년 12월에 아, 17년 12월에 완공이 입주하는 됩니다. 거? 네네네, 이해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일풍경채 그 2차 그겁니다. 아, 2차. 그렇습니다. 지금 그 원래 여기 제일풍경채 1차가 있어서 우리 지금 2차 입주할 거, 17년도 입주할 거 그건가 봐요.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예전에도 이 지역이 자주 나왔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게 요렇게 한강변 위주에 있는 양옆에 그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좋고 이쪽으로 빠진 것들은 조금 덜 좋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어드렸었고 보시게 되면 요것도 옆으로 좀 빠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잘 가고 있는데 그 송도하고 해가지고 같이 잘 가고 있어요. 아직 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돼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지금 우리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의 그 물건을 좀 보자면 여기 제일풍경지역 1차고 우리 시청자 물건이 요겁니다. 요거. 근데 네네. 1차가 지금 사실상 1차가 40평대 이상이거든요. 전부 다가 40에서 네네. 50평. 근데 네네. 2차 같은 경우는 30평대 위주란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 네. 물건 요거 빨갛게 표시한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차보다 더 유리해요. 이 2차가 지금. 왜냐하면 그 세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브랜드급 주변에 이제 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시는 걸로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제일 풍경채 아파트가 쓸데없이 좀 너무 커요. 요게. 요 지역에 제가 비해서. 지금 한 거는 그거는 34평. 그렇죠. 네. 그래서 1차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네네. 일단은 이제 가져가시는 걸로 하시고 17년도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분양권이나 이런 게 워낙에 좀 인기가 많으니까 잠시 일단은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예, 선생님 그리고요. 네. 그 불로동에 어디요? 불로동이요. 인천 금남구 불로동. 불로동. 네네. 예. 그 삼보 아파트를 지금 제가 하나 갖고 있거든요. 예. 거기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불로동 3보 아파트. 예. 잠시만요. 제가 찍을게요.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아, 거기 거주 안 합니다. 전세 놓고 있습니다. 다 혹시 불로동 3보 해피하임이에요? 예, 해피. 아, 그렇군요. 지금 그거는 몇 평을 갖고 계신 거죠? 44평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큰 거 갖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네, 왜 이렇게 큰 거 갖고 계세요? 여기서도 아까 30평대가 더 유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큰 거 갖고 계시고. 예. 지금 현실적으로 전세 놓고 계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언제 사신 거예요? 요거는 산지 제가 조금 됐습니다. 아, 지금 이 두 번째 주택 사신 지는 얼마나 됐고요? 그쪽에 청라지고요. 네네. 청라지구는 지금 이제 한 3, 4개월밖에 안 됐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불로동 거기는 한 3년 됐습니다. 몇 단지죠? 갖고 계신 게? 거기 1단지? 그
단지는 제가 정확한 잘 모르겠는데 음, 지금 그 옆에 보니까 뭐 새로 거기 상가하고 아파트 개발 지역으로 해가지고 빈 공터로 쭉 돼가 있는 도로 바로 옆에 여기 있는- 지금 이제 불로 택지지구가 지금 잡혀 있어요, 보니까. 예, 거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택지지구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헌주택은 인기가 빠져요. 예. 이게 그러면은 지금 매도를 그 실속주의로 가는 것도 좋은데 매도 쪽으로 가닥을 좀 잡으시는 게 이제 이거는 돈이 좀 없어갖고 하는 수 없이 사는 사람만 사게 된다. 예, 신축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실속주의 아파트라서 뭐 그냥 거주를 안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주변에 택지지구가 생기면 외려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빠지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갈아타기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릴게요. 예, 네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일단 그 분양받으신 거는 30평대로 굉장히 잘 받으신 것 같고 3년 예. 전에 매수하신 그 물건은 이제 조만간 언제 팔지 그 시점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의 고민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월계동에 그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네, 32평이고요. 네, 요걸 3억 3천에 샀어요. 네, 몇 년 전에. 네, 그런데 요게 그 경기가 안 좋은가 좀 이렇게 한 2억 9천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현재 한 3억 4천을 해요. 음, 그 요거를 지금 팔아야 되냐? 네. 그거 아니면 언제 팔아야 되나? 요거 좀 알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여기 지금 실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 세 주고 있죠? 아세를 주고 계시는구나. 예. 지금 그 사신 지 오래되셨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산지는 한 7년 정도? 아이고, 아깝습니다. 7년 동안에 투자를 해놓고 지금 실익을 못 보고 계시네요. 아유, 너무 아쉽네요. 자, 우선은 지금 여기 주변이요, 지금 뭐, 호재거리로 연결되는 것들이 그렇게 이 집에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네. 예, 지금 뭐, 아래 위로 봐도 특별하게 뭐 없는데, 그냥 지금 적당한 시기에 매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럴 일은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지금 경전철이 생긴다고 하던데. 경전철 생긴다고 해도 뭐 본인 그래요? 주택이랑 그 동선 자체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될 텐데요. 보니까. 아, 그러세요? 예, 옆으로 바로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회선도 저쪽으로 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저쪽으로.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원래 있는 그 1호선 라인하고 지금 뭐 특별한 어떤 호재거리도 없고 7호선하고도 거리가 좀 애매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 특별하게 가격이 올라갈 일은 없고 지금 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가격이 올라간 건데 뭐가 있냐면 아래쪽에 장이동이 있죠. 장이동. 예. 네, 아래쪽 지도 보시면은 장이동에서 관리처분 나면 이주 세대 때문에 이 내 아파트의 가격이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근처로 가게 돼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장이동이 지금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대로 다 진행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주하는 세대들이 지금 이제 움직일 때, 그때 지금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도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자, 밑에 장이 재정비 촉진지구 있잖아요. 그죠? 다른 네. 데는 캔슬된 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게 이제 이주할 때 갈 데가 없으면 주변으로 다 이렇게 이사를 가게 돼 있어요. 집을. 여기도 그 주변에 딱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주할 때 팔면 그래도 좀 크게 손해 안 보고 좀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때 좀 내년 봄 매도하는 거. 정도에 파면 괜찮을까요? 장이동 관리 처분이 계속 나니까 놔두면 놔둘수록 그렇게 돈 떨어질 일은 없는데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다가 투자해 놓는 지금 이 순간에 다른 데다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잃어버리지만 이 물건 자체 어차피 사셔갖고 등기 치신 거니까 밑에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관리 처분이 돼갖고 이주를 하잖아요.
그 이주 세대가 한 명, 두 명 생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내 물건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중에 재입주하게 되면 구멍 뻥 뚫리는데 어차피 5년, 6년 뒤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년간은 어차피 기다리신 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주할 때 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간단한 건데. 네네. 그 아파트 지금 가격이 너무 꼭지까지 오른 것 같은데. 어디 가요?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아니, 다른 데도 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다? 예. 지금 매입해도 됩니까, 아파트? 어디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월곡동의 루나밸리 이런 거. 월곡동. 삼성 아파트. 월곡동에 월곡역에 있는 삼성 아파트 있거든요. 루나밸리라고. 삼성 아파트요? 네. 월곡동의 삼성 아파트. 예. 도난 삼성인가요? 아니요, 그 월곡역 바로 옆에 그 루나밸리라고 있어요. 월곶이죠? 월곡. 기억? 월곡이요. 월곡역? 기억이요. 예, 월곡역. 예. 아, 이쪽이 루나 삼성. 예. 뭐 워낙에 주변에 또 개발처럼 이렇게 전부 다 또 잡혀 있어가지고 루나 루나밸리 아파트 이거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몇 그 평형 중에 보신 거죠? 24평이요. 아, 조그만 거. 네, 세 식구가 사니까. 아, 24평짜리. 지금 4억 1,000에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4억 천에서 지금 4억 3천 사이예요. 3천 사이. 여기 특별히 이쪽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직장이나 이런 게? 아니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애기가 학교가 거기 다니니까. 사실은 애기 학교가 원래 이제 중심부로 들어오시면 보통 97년도, 8년도 산 이런 거 좀 홍제동 이런 데가 4억 몇 대 이렇게 하거든요. 97, 8년도. 근데 어떤 교통의 어떤 여건으로 보자면은 원래 그 홍제동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지만 지금 이거는 2007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속주의 아파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전철도 그냥 가깝고 특별하게 싸거나 비싸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실속주의 아파트라서 그냥 내가 거주하면서 크게 애 교육시키고 뭔가 하나는 희생이 돼야 돼요. 교육을 따르든가 뭐 부동산은 그게 다 합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강남 3구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요게 2007년식의 4억대에 뭐 그냥 적당하게 실속주의 아파트니까 뭐 매입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실거주라서 이거 깔고 앉아있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조금 접으시는데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사셔도 네. 한동안은. 네, 시청자님. 예. 네, 7년이나 갖고 계셨는데 그 중간에 정말 힘겨운 시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 잘 버티셨고 일단은 그 손실이 안 난 상태까지는 올라온 상태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조금 더 뭐 큰 수익은 아닐지라도 조금 더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매도 시점을 조금씩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저도 이제 그 매도 시점하고 네,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물건인데요? 아파트인데요. 네, 철산동, 광명시 철산동 네, 8단지죠. 주공 8단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화선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리기 전에 방송 끝나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전화하신 분 같은 경우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기왕이면 대단지 쪽으로 1, 2천 더 주시더라도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우선은 그리고 지금 철산 주공 8단지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예,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자 빗볼날에 오셨네요 이제. 지금 그 8단지하고 9단지하고 같이 지금 뭐 들어간다고 예, 그러죠? 아파트? 예. GS 건설에서 지금 연결이 됐고, 그죠? 예, 네. 예. 철산동이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1등입니다. 지금도 철산역 쪽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저 하안동의 신축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비교 차원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철역이 7호선에 연결돼 있어서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거 지금 뭐 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글쎄, 팔 마음도 있긴 있는데. 아, 팔지 마십시오.
이거 왜 팝니까? 이거 팔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가 지분제 옛날에만 했던 지분제 확정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도급제하고 달라가지고 아주 옛날 시절에 아파트를 주고 나면은 수익이 나도 시공사, 손해가 나도 시공사예요. 그러면 네, 네. 더 이상의 그냥 내가 25평 아파트를 받는다던가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팔 이유가 전혀 없고 확정 지분제라는 거는 시공사에서 이게 이 GS 자, 일군 업체들이 이득이 없으면 절대 확정 지분제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네. 여러 가지로 여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약에 네. 아파트가 들었으면 여기 대단지가 지금 6천여 세대 이상이 지금 들어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9단지, 10단지도 연결되죠. 9할 지역도 연결되죠. 여러 가지가 지금 GS 자이에서 완전 대단지로 여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입찰이 돼가지고 당선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밑작업으로 봐서는 거의 될 공산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 8, 9단지는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 10년 됐고 손해보실 일 없고요. 기다리신 게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아파트 한 채 그냥 생기니까. 근데 지분제로 해가지고 나중에 분담금이 얼마가 나오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손해 보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게 확정 지분제야? 나 여기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아파트 입주권 받을래 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사게 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주의해야 할 점이지 우리 시청자분은 전혀 손해 보실 일이 없어요. 새 아파트 하나 받으시는 거니까 절대 팔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 편하게 이 매물은 계속 들고 가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진행을 네. 해 나가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러다 보면 지지고 볶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할 거예요. 네. 근데 잊어버리고 놔두시면은요 분명히 이게 돈이 되고 지금 많은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걸로 권장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로 의뢰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은 3544님입니다. 한강변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진구 자양 사동이 제일 눈에 띄는데 신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 앞단에서 정말 한강변에 대한 한강변 이야기가 얘기했죠. 나왔었죠. 그리고 자양동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좀 첨언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분이 굉장히 매삭기가 있으신 건데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네. 건데 사실은 저 강서하고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요 지도상을 제가 조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한강변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변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삼자로 이렇게 삼자 엎어놓은 네.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 안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영동대교, 청담대교고요. 길 건너면 청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집을 지금 현재 지어놓게 되면요, 강남에서 임차인들이 넘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레벨이 이쪽 지역은 높거나 낮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더 유명한 더 클래스 500부터 아주 그 좋은 아파트들이 이 주변에 많이 지금 네. 지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의 흐름. 현재 있는 수요자들의 흐름이 새 것이 생기게 되면 요 길 건너에서 다 넘어가요. 근데 웃기는 거는 웃기는 게 아니죠. 너무 네. 좋은 거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재밌는 건 여기 지금 잠실인데 여기 개발 발표에 대한 부분이 엊그저께 났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연계되어 있는 게 3km 내외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제가 재개발로 여기를 투자를 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지금 여기 조그맣게 표시된 여기 300%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네. 앞쪽에. 근데 이 자양 사동이면 바로 요 앞에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 앞에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GS 자이 이런 건설사들이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게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조합원이 더 늘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게 공사 차량 진입 불가에다가 모든 땅들이 세피라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이 더 늘어나지 못하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 제 경우에 예전에 한강변에 이제 강서 쪽 저쪽에 있는 건데 한 300명 조합원이 1년 만에 한 800, 900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합은 너무 많아지니까 사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예 구에서 개발 방향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 되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게 조합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시공사 선정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바로 갈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이 법이 진행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가게 네. 되는데 여기는 17년도, 2000년도 이게 계획이 다 돼 있어요. 19년도, 18년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놨을 때 한강변 개발로서 지금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국제 교류 네. 지역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자, 문자 보내주신 3544님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소액 투자 및 재건축 투자고요. 10월 31일 토요일과 11월 3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02797-030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돈을 갖고 여러분이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3개의 매물을 보고 궁금하신 점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그리고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매물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매물은 손은경 이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위한 또 저금리 시대에 내가 수익성을 줄 수 있는 매물을 많이 찾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려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매도 타이밍, 내가 언제 과연 매물을 취득을 해서 또 어느 시점에 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 매도 타이밍을 줄 수 있는 투자, 바로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말하자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첫 번째 매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개의 매물이 김원준 팀장에게 있습니다. 어떤 매물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강남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강남구의 역삼동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신분당선인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조금 특이한 역삼동이 되겠는데요. 자, 강남의 중심인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만큼 정말 큰 메리트 있는 강남구 역삼동 매물 준비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전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지역인데 며칠 전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SK네트워크스, 두산그룹, 신세계그룹의 3파전이 예상되는 중구 신당동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중심이면서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나 지금이나 이제 미래에나 정말 높은 시세 차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선호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만큼 이곳의 미래 정말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높은 시세 차익 가져가시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총 3개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강남역에서 걸어서 9분 거리고요.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3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역삼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강남의 중심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강남 하면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이 두 개를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특히 지금 소개해드리는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에 위치하면서 자, 강남의 중심권이었던 강남역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역삼동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그런 강남의 모든 인프라 소화가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삼성동의 호재나 서초의 호재, 그리고 송파의 호재, 그런 모든 호재들을 직접적으로 흡수가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이 직접 살기에 굉장히 쾌락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주변 바로 이제 자연 환경도 역시 좋을 뿐만 아니라 교통편, 버스편, 생활 인프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실제 거주하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자, 주변 바로 옆에 수많은 회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끊이질 않는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인구 수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래쪽으로는 개포주공의 이주 수요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정말 앞으로 끊임없는 이주 수요에 의해서 높은 시세 차익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입지 여건 먼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역삼동은 제가 입지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네. 자, 다들 역삼동 이름만 들으면은 누구나 아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곳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다니는 그 이제 강남역에서 도보로 한 9분 정도 거리, 그리고 역삼역까지도 9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호선과 신분당선 정말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강남대로 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편, 이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버스편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나 그런 대형 의료 시설과 또 강남에 있기 때문에 화려한 학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치동과도 겹치는 학군이기 때문에 이곳 정말 학군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복잡하고 화려한 강남 속에서 또 바로 옆쪽에 자연 녹지공원이 있습니다. 도곡공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촌 이제 그런 이미지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곳 미래 가치 정말 높은 곳이기 때문에요. 자, 뒤에서 말씀드릴 개발 호재 들으신다면 이곳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 호재가 산적해 있는 이 강남구 역삼동 어떤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강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남권 하면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테헤란로 인근의 삼성동에는 약 11조 원 가치의 한전부지 개발. 자, 이게 이제 곧 가셔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그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할 때부터 주변에 상당히 큰 시세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개발이 된다면 정말 수만 명의 인구가 이쪽에 또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 한 건의 그럼 또 변화, 이제 업무 지역의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강남권 이제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같은 개발 같은 경우에도 그 대기업에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곳 같은 경우 국가와 지역과 이제 회사의 이제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정말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 외국인들의 그런 수요 그리고 관광객들의 수요를 노리면서 앞으로 이곳 정말 수많은 상권의 발전 가져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것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 기간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시세 차익 가져갈 수 있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지역이 되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과 그리고 개발 호재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살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볼 텐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강남권은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역시 강남권인 만큼 퀄리티 있게 지어져야겠죠.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도 내외장재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자, 고급스럽게 지어질 예정이 되겠고요. 현재 골조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방문하셔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이외에도 1층엔 피로티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서 이곳 주차 공간 상당히 부족한 강남에서도 주차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층 운행되는 엘리베이터와 CCTV, 세이프티 도어 모든 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이 되겠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평수는 약 11평 정도, 그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포주공에 앞으로 수만의 이주 수요가 발생될 텐데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살기에 딱 알맞는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가격 들어볼게요.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는 3억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2억 9,80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자, 전세 활용하실 경우 2억 6,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실제 투자 금액 약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월세 활용하실 경우에도 5천에 90에서 95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곳 전세 활용하셔서 이제 4천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 내년 1월 말 정도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월세 수익형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출을 활용하실 텐데 대출가 지금 현재로서는 1억 8천 정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자, 내년에는 또 이제 대출에 이제 그 규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매물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개포동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내복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고요. 돌아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 약 3억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역삼동과 그리 멀지 않은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아까 그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데요. 자,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알고 하는 투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죠. 자, 개포동이지 않습니까? 개포지구 재건축의 이주,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이 돼서요. 특히 이제 올해 말과 내년에 또 3단지와 개포 시흥의 이주가 지금 쏟아지게 나오게 돼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주 물량이죠. 근데 이 이주 물량이 전체 개포지구 이주 물량의 약 20%도 되지 않는다. 향후에 또 나올 수 있는 이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득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포인트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주변에 있는 매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화된 건물과 내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축 매물 한 2투룸 구조를 아마 가서 보시게 되면 보통 11평에서 12평 정도 되는데요. 안방도 굉장히 작고 또 그다음에 발코니가 없습니다. 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는데요. 본 매물은 약 14평 정도, 14평을 넘는 그런 그 크기 사이즈를 갖고 있고 또 안방도 약 4평 정도 되고요. 또 야외 발코니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 환경 정도 굉장히 좋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그 안에 이제 내부 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축주가 굉장히 또 꼼꼼하게 차별화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실의 마감을 보통 이제 벽지로 하지 않습니까? 도배로 마감을 하는데 본 매물은 안티스타코 도장이라는 돌의 느낌을 내는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을 줄 거고요. 투룸 구조에 이런 도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가장 또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곳인데 보통 가스레인지로만 구성이 되지만 본 매물은 가스레인지 2구와 전기쿡탑 2구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방의 어떤 조합도 굉장히 눈에 띄는 건 차별화를 줄 것이고요.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 사실 때 어떤 게 제일 좋으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현재 좀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으로서 주변 매물보다는 또 낮은 가격으로도 분양가가 책정이 돼 있고 더욱이 임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는 게 마지막 포인트겠습니다. 네, 자, 살 때부터 팔 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합니다.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는 매물인데 이 매물의 주변 입지 여건은 어떨까요? 네, 뭐 강남권이기 때문에 일단 뭐 도로망과 전철망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주안점이라는 게 역세권이라는데요. 도보로 한 7분에서 8분 정도 걸립니다. 양재천을 가로질러 가시면 되기 때문에 걸어가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그 전철역까지 접근하실 수 있고요. 전철역이 멀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있겠지만 자, 강남권역이기 때문에 도보 1분 거리에 버스 정장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시면 양재역, 강남역, 매복역 차량으로 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그 입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린 도로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강남대로라든가 남부선언 양재대로 또 경부
대모소설의 서초IC와 뭐 양지IC,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사통팔달의 어떤 그런 입지를 갖고 있고, 더욱이 주변에 이제 굉장히 녹지 공간이나 그러니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재천, 도보 1, 2호만 가면 있고요. 또 대모산이라든가 구룡산, 그다음에 양재 시민해수, 그다음에 그 가까운 곳에는 달도 근린공원. 그래서 생활에 어떤 쉼터를 줄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교육. 개포 사동은 대치동과 중학교 학군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합니다. 네. 자, 물론 매봉역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걸리겠지만 그만큼 주변 지역에 녹지 공간이 많아서 조금은 이런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는 개발 호재를 들어볼게요. 어떤 개발 호재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 그 김원준 팀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강남구이기 때문에 강남권역의 개발 호재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롯데칠성부지 개발 당연히 개포동도 강남권역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요. 자, 그러면 개포동에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호재, 양재 우면지구의 R&D 특화지구 이제 계획인데요. 서울시에서 좀 준비하고 있죠. 이미 이제 이달부터는 그 이미 완공된 삼성전자의 R&D 센터에 입주가 지금 시작이 돼서 1만 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 근처인 또 양재 IC 근처죠.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약 3만 평 규모가 되는데 이것도 복합 유통단지로서의 개발이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이 돼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면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개포동의 가장 큰 이슈 바로 개포지구 재건축이죠. 무려 2만 세대가 되는 전체 세대 중에서 12,000세대만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저층단지입니다. 이 저층단지들이 본격적인 재건축을 시작을 했고요. 특히 2단지는 이미 이주가 완료가 됐고 3단지 지난 이틀 전이죠. 27일부터 이주비가 나오면서 지금 이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개포시형도 이제 내년 초부터 새로 이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3단지와 시형만 합쳐도 무려 3,000세대가 내년 초까지 이주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세가라든가 집값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요. 자, 그리고 개포동엔 구룡마을이라는 낙후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지난달에 토지주와 그다음에 강남구청과의 그 행정소송에서 강남구가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후된 곳도 새롭게 개발이 돼서 의료와 주거와 상업이 어울려진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면 개포동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량으로 10분 정도의 이제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전체 옆에 있는 문정지구까지 합치면 60만 평이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봐서 향후에 미래 가치를 더 크게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건물까지 이쁘다면은 실수요자들에게도 더욱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건물 어때요? 자, 이게 뭐 아까 11월 준공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자, 건물은 이제 총 6층인데요. 3층입니다. 우리가 이제 1층을 딱 들어가면 이제 전체 주상이고요. 자, 그다음에 1층에 보안문과 CCTV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성 강화를 했고 또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3층까지 편안하게 올라가시면 되고 내부의 문을 딱 열면 거실에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딱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내부의 느낌 바로 안티스타코 도장에 돌에 넣는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내부 구조가 갖고 있겠고, 자, 주방을 바라보시면 가스레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쿡탑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기쿡탑과 가스레인지를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또 바로 옆에는 바로 빌트인으로 3도어 냉장고까지도 빌트인으로 들어갑니다. 건축주가 굉장히 꼼꼼한 신경을 쓰고 있죠. 또 향후에는 건물과 임대관리 같이 하는 업체가 또 들어올 것이고요. 또 바로 그 주방 옆에는 야외 발코니 약 2평 이상 있습니다. 요즘 야외 발코니 없는 그 매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많은 그런 건물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은 이제 매매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로 투자하신다면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세가 약 3억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 5천에 월 1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수익성으로 전환이 되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자 감안했을 때도 약 8% 이상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안정적인 매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네, 현장을 가셔서 그 입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김원신 의원이 자금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또 중요한 또 테마입니다. 내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은행에서의 대출이 어느 정도 이르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매물은 중구 신당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이곳 같은 경우 실제 이런 다세대 주택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0%가 상업지이고 관광지이고 나머지 30%가 거주지가 되겠는데 지금 주변을 이곳 방문하셔서 주변을 둘러보시면 높은 타워 크레인으로 아파트들 이제 짓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빌라 다세대 주택지 얼마 되지 않는 희소성이 있어서 나중에 파실 때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이제 수많은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학교들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이제 지하철 노선의 절반 이상 1호선부터 6호선까지 1, 2, 3, 4, 5, 6 이 6개 노선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최적의 그런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버스편도 많은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나 신혼부부 또 대학생이 있는 그런 가정에게 그 실거주 목적으로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 덕수궁이나 숭례문 등 중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옆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만큼 이곳 앞으로도 이제 관광지로서 더욱더 빛이 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은 정말 서울 중심 가운데 중심입니다. 그만큼 입지 여건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입지 여건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중구 신당동이기 때문에 신당역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당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6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약 걸어서 200m 정도, 도보로 3분, 넉넉하게 3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5호선과 6호선 청구역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 거리 되겠고요. 1호선과 6호선 다니는 동묘 앞까지는 약 12분, 그 이후에 이제 2호선, 4호선, 5호선 다니는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는 도보로 약 15분이기 때문에 1호선부터 6호선까지를 아무리 많이 걸어도 15분 안에 모두 도달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이곳 옆쪽이 신당동 떡볶이타운입니다.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런 만큼 버스편 잘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버스 타시면 강남까지 2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주변에 다양한 대학들 많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까지는 이제 그 지하철 이용해서 7분 정도, 7, 8분 거리가 되겠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마을버스 이용해서 8분 거리, 그 이후에 동덕여대나 성신여대, 카톨릭대, 한성대, 그 이후에 국민대나 서경대, 이화여대 등 수많은 대학가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 이곳에 실제로 거주를 하시면서 나중에 자녀분들 대학 졸업하실 때까지 이쪽에 거주를 하신다면 그 대학 등록금 충분히 보충하시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 인근에 좋은 대학교가 참 많네요. 자, 이어서 개발 호재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관광 상권이기 때문에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이제 그 동대문 상권에서도 그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약 10만 명이 넘는 상인들과 연 매출 조 단위로 이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곳 정말 수요가 굉장히 크고 많은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상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 바로 이곳 신당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류 관광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곳 앞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그러한 곳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약수청구 신당 고밀도 개발 계획 이외에 자,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 그리고 두산의 두산그룹의 이곳 같은 경우에 두산그룹 이제 회장 동현수 사장 역시 두산타워를 통해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자, 며칠 전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SK네트워크스에서도 역시 이곳 워커힐부터 동대문 면세점으로 이제 상권을 형성해서 동대문 상권에도 약 1,500억 이상의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대기업 세 곳이 이곳 중구에 지금 몰려들고 자, 이곳에 투자를 앞다투어 하려고 지금 이제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앞으로 이곳의 지역 이제 발전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뛰어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대기업과 같이 이곳에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건물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3개의 단지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다세대 주택에서 3개 단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세계동으로 들어서지만 지금 이미 대부분 많은 수가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요. 약 5개 정도 현재 그렇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 투자를 좀 빨리 결정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남아 있는 것 중에서도 좋은 쪽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CCTV와 세이프티 도어,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고, 자, 풀 옵션으로 이제 가전기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곳 바로 들어오셔서 거주가 가능한 그러한 매물이 되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2억 4,500만 원입니다. 평수가 상당히 크게 나왔고요. 자, 전세 2억 2,500만 원 예상되어서 실제 투자금 2천만 원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 3천에 80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약 7%대의 수익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격까지 들어봤습니다. 매매 가격이 2억 4,500만 원인데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 정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월세로 했을 때도 임대 수익률 약 7%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있는데, 이 매물을 보면서 분명히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직접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꼭 방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역에서 나오셔서 천천히 자기 발로 걸으시면서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방송에 나오는 매물들 대부분이 이렇게 선 분양으로 이제 분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과 함께 이 주변 환경 꼭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바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개 매물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신 이 손은경 이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죠.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란 주제로 열리고요. 11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02-2077-6394번으로 궁금하신 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주 발빠르게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이 궁금하신 점들은 계속 저희가 화면에 전화번호 내보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매물에 대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